닥투라고 하는데요. 닥투요? 닥치고 투쳐. 아, 그냥 닥치고. 무조건 그냥 눈만 네. 뜨면 그냥 클릭하는 거야. 눈만 뜨면 생애 최초.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이거는 그러네요. 알바라도 뛰셔야 돼요. 여기서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네, 브릿지의 오늘 주제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7.10 대책으로 9월 말부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민영주택에서도 시행이 되는데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전문가이신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이신 아이원 정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고 해서 또 공부하실 것도 많고 문의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청약 제도는 계속해서 손을 보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명제는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번에 무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공공 분양에만 있었는데요. 민간 분양에도 그쵸, 예. 이제 할당량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애 최초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제일 많이 찾습니다. 찾는 거죠.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어떻게 찾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분들을 위한 제도인지 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요. 허들을 넘어야 한다.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 말에 생애 최초라는 말이 뭐냐면 생애 최초.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세대 구성원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중간에 샀다가 지금 무주택이어도 안 된다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이 사실상 나이가 어린 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조금 안타깝지만 싱글 남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결혼을 해야 되는 전제 네.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안 하고 뭐 한부모 가족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에서 지금 바로 탈락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지금 탈락했어요. 네, 지금이라도 결혼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요. 여기서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들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세대원이 지원을 할 수 없고 세대주만 가능하니까 세대주만 꼭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적어도 600만 원의 금액을 넣어두셔야 됩니다. 아유. 지금이라도 넣어두시면 네. 이거에 대한 허들은 조금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탈락하는 우수수 탈락된 사람 있다가 지금 600만 네. 원에 다시 점프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번에 큰 허들이 또 하나 또 남았는데요. 어떤 허들이? 이거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아, 네. 소득 기준. 네. 네, 소득 기준이 소득. 여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 소득의 100%였는데 네. 130%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준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허들이 엄청 높았다가 낮아지는 케이스입니다. 또 허들이 있나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체크리스트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생애 최초라는 거는 열심히 근로하고 소득세를 낸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5개년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5년 쭉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알바를 해가지고 소득세를 낸 해가 있는 거예요. 그 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년이 되는데 적어도 작년에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아, 5개년 중에 작년에는 네. 꼭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데 올해 소득세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알바라도 뛰셔야 돼요. 그러면 생애 최초 그게 되는 거죠. 관할 세무서에 가면은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 자기도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알바했던 그 자료가 있어서 그분이 딱 맞아진 거예요. 5개년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애 최초도 당첨이 됐거든요. 이렇게 허들을 넘으니까 정말 6개의 허들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허들을 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건설 현장, 그 지역 건설 현장에 따라서 조금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거지만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 투기가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은 2년 통장. 네. 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우선 조건이라는 게 여기서 붙게 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닌, 만약에 서울에 지금 사전청약 제일 첫 번째 1호가 노량진 인근 네. 군부지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람만, 서울에 2년 거주한 사람만 지역 우선 조건이 있겠죠. 네. 그거는 1순위 제한 조건에도 원래 있거든요. 그렇지만 생애 최초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그 건설되는 지역에 대한 그 조건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6개 허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허들만 넘으면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추첨으로 그렇죠. 뽑는 건가요? 네, 추첨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면 여기서 중요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닥투라고 하는데요. 닥투요? 닥치고 투척. 아, 그냥 닥치요? 무조건 그냥 눈만 네. 뜨면 그냥 클릭하는 거야. 눈만 뜨면 생애 최초.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이거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그 다음에 사전 청약에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인데 20%였어요. 네, 대당 네. 그 세대가 100세대를 뽑으면 20세대를 바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뽑는데 5% 상향해서 25%가 되는 거죠. 날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9월 말쯤부터는 이제 민영주택에서도 생애 그렇죠. 최초가 시행이 되는 건데요. 민영주택에서 이제 관심이 민영주택 중에 어느 아파트가 처음으로 풀릴까 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아파트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가천지식 정보타운의 민간 분양이 몇 단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될까 안 안 해당이 될까? 될까 네. 그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울의 정비사업 중에서 장이 4구역이 네.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네. 이문 1구역하고 3구역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9억 원 아래 분양가일 거라고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이 바로 이제 분양하는 게 아니라 뒤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울의 민간 분양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 네. 어쨌든 서울에서도 생애 최초,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물량이 풀리니까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퍼센트가 있잖아요. 네네. 배정된. 그래서 공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유리할 것 유리하죠. 같아요. 예. 유리하죠. 어디가 좀 이 중에 양이 많을까요? 예. 지금 택지지구에서 지금 분양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 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분양이 없다가 아마 하반기 정도에 분양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려볼 만한 것 같네요. 네. 어떤 전략으로 생애 최초 당첨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지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뭐든지 처음은 다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를 못 찾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점점 이 생애 최초 분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살포시 눌러서 당첨되는 게 좋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하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굴리지만 사실 처음이 그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평형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네. 다 거기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 평형이 낮거나 높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높은 거는 생애 최초가 없으니까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명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당첨이 돼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60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하, 네, 그러니까 네. 초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25평형 정도 되는? 49, 뭐 39. 36, 39. 거기는 물량이 많은 곳도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가점이라든지 그게 낮고 여기서 추첨으로 하게 되면 또 기회가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보면은 이제 가점이 낮은 분들 중에서 무주택인 젊은 분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좀 노려보는 게 신혼부 특공이거든요. 네. 이게 두 개가 뭘로 넣을지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넣어보셨나요? 네. 왜냐면 네. 두 개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민간 분양에서 자녀 수가 없다, 무자녀다, 그러면 생애 최초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점수가 13점인데 막 8점, 7점 이렇게 낮다면 생애 최초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많다면 신혼부부 특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수 13점에 뭐 11점, 12점이다 그러면 점수로 커트라인이 되니까 신혼부부 특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략적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 수가 아예 없으면 신혼특공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떤 적어야지. 거냐면 내가 만약에 특공에 떨어졌다면 기회가 2번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그 타입 안에서 내가 떨어졌지만 그 타입 안에 특공이 미달이 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뭐 기관 추천이나 거기서 그 기관 추천이 많이 10명을 뽑는데 거기서 5명만 지원해서 5개가 미달이 난 거예요. 특별 공급이. 그러면 여기서 신혼부부에서 떨어지긴 했죠. 무자녀니까. 그런데 그 떨어진 사람을 묶어서 추첨을 합니다. 5개를 추첨해요. 그럴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녀가 추첨으로. 당첨되는 확률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호반섬 및 목동 있잖아요. 거긴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기타 지역 무자녀 신혼부부 특공이 당첨됐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도? 네, 댓글에 있어요. 저희 댓글에.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넣는데 그쪽 기간 특공에서 미달이 나서 거기서 뽑힌 거예요. 운이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무자녀라고 해서 신혼부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닥투. 여기서 왜냐하면 계속 눌러야 돼요. 눈 뜨면 클릭하고 눈 뜨면 클릭하고 특별 공급은 그만큼 클릭으로 특공의 당첨이 가깝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정지영 대표님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전 청약하고 풀리는 3기 신도시별 입지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이에요. 우리 선행학습 빨리 하면 더 좋죠? 다음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